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한아들의 어머니입니다. 46살 된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가 이제는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모자였거든요. 서울 어느 반지하 방에서 단둘이 사는 그냥 평범한 모자였어요. 제 아들 이름은 철수예요. 철수는 올해 46살이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철수는 정말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막내라서 그랬나 늘 1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맨홀에서 하는 보수 공사 일을 했는데 작업이 있는 날이면 항상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했어요. 우리가 사는 반지하 방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와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아들은 항상 제가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곤 했어요. 엄마 다녀올게. 매일 아침 듣던 그 인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난 25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철수는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도 아들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깼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마음이 이상했어요. 밤사이 날씨가 흐려져 있더라고요. 창문 밖을 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철수가 현관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철수야, 비 온다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철수가 돌아보면서 12시쯤 온대. 그 전에 작업할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저는 그럼 점심시간이네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철수도 그렇지라고 맞장구 치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자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싶기도 해요. 비 온다는데 오늘은 그냥 쉬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철수는 워낙 성실한 아이라 일을 빼먹는 걸 싫어했거든요. 철수가 나간 후에도 저는 계속 날씨가 신경 쓰였어요. 뉴스를 보니까 오전부터 수도권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철수가 12시쯤 온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철수는 강서구 염창동 쪽에서 일을 했어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근처 공원에 있는 맨홀 보수 공사였죠. 철수는 그 일을 치핑이라고 불렀어요. 맨홀 안쪽 벽면을 깎고 다듬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철수한테 들은 바로는 그 일이 꽤 위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좁은 맨홀 안에 들어가서 150m 정도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날도 철수를 포함해서 5명이 함께 들어갔다고 해요. 철수는 그 중에서도 출입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었대요. 경력이 6년 넘게 되니까 어려운 부분을 맡았나 봐요. 오전 8시 38분쯤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먹구름에서 마구 쏟아진 비가 맨홀 안으로 들어오면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있던 4명은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철수만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철수와 함께 일하던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성인 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더라고요. 150m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물이 너무 빠르게 차올랐다고요. 다 같이 나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던 철수가 손을 놓쳤다고 했어요. 급류에 휩쓸려 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철수가 그 좁은 맨홀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철수는 6년 넘게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같이 일하던 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그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는 거죠. 그날 오후 5시. 철수가 항상 집에 돌아오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시가 지나도 철수가 오지 않더라고요. 5시 반 6시가 되어도 철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철수 씨 어머니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요. 철수 씨가 작업 중에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어디 병원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지만 대답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어요. 철수는 가양빗물 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했어요. 급류에 휩쓸려 1시간 정도를 떠내려간 끝에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도 어떻게 그 끔찍한 소식을 받아들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외삼촌이 부검을 보고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부검 결과가 익사일 것 같다고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철수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쳤을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어요. 영정사진 속 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상복을 입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뿐인 아들인데 라는 말만 계속 중얼거렸어요. 조카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위로가 될 리 없잖아요. 46년을 함께 살아온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는데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철수는 전날 저녁에도 비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철수 핸드폰에서 통화 녹취를 들어봤는데 사고 전날 저녁에 회사 사람과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때 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원래 저녁에 오는 건데 오전에도 오는 것 같다. 등촌에는 오전에 12mm씩 비 오는 걸로 되어 있다. 철수도 비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작업을 했다는 거죠. 더 어이없는 건 서울시의 돌발강우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에 보면 강수 확률이 50% 이상의 경우나 육안으로 하늘의 먹구름 확인 시 작업 중단 후 즉시 철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비 올 확률이 50% 넘었거든요. 그리고 먹구름도 보였고요. 그럼 당연히 작업을 중단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작업을 했을까요? 왜 우리 철수를 그 위험한 곳에 들여보낸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날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청 직원도 사고가 난 다음에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해요. 감리 직원도 없었대요. 구청에서는 현장이 여러 군데라 시간대별로 옮겨 다닌다고 변명하더라고요.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그럼 누가 우리 철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아무도 지키지 않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매뉴얼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철수의 사촌 누나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선 이번 주 초에 비가 온다는 예보는 지난주부터 있었다. 당일 비 예보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왜 작업을 진행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요. 왜 작업을 진행했을까요? 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요? 사촌 누나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구청 직원도 회사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왜 비 오는 날에 작업을 했는지, 왜 안전관리자가 없었는지, 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는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아요. 그저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철수가 왜 죽어야 했는지, 이 사고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 알고 싶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올해만 해도 맨홀에서 작업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철수를 포함해서 7명이나 된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7명이에요. 지난달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70대 남성이 맨홀에서 질식으로 숨졌고 인천에서는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고 해요. 전주에서도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죽었고요. 이렇게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왜 바뀌는 게 없을까요? 대통령도 지난달에 이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혹스기 맨홀 질식 사고 건절 특단 대책으로 현장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 철수는 죽었어요. 특단의 조치도 현장 감독도 우리 철수를 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매뉴얼도 있고 대책도 있고 감독도 한다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까요? 오산대학교에서 안전 관련 일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번 사고도 비가 오면 당연히 작업을 중단한다는 원칙조차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났다. 기상 상황 등과 연계한 작업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맨홀 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공, 계획서 등 서류만 제출받고 현장 작업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관리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하셨대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서류로만 관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겠죠. 철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 오면 잠깐 나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작업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잠깐 나와서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간다고요? 매뉴얼에는 비가 오면 즉시 철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우리 철수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없이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왜 일을 해야 했을까요? 철수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6년 넘게 그 일을 했으면서도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했어요. 매일 오후 오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 다녀왔어라고 인사했어요. 그런 철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나요? 46살밖에 안 된 철수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지금도 저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현관문을 바라봐요. 혹시라도 철수가 들어올까 봐서요. 엄마 다녀왔으라고 말하면서 들어올까 봐서요. 하지만 철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홀로 이 반지하 방에서 살아가야 해요. 철수 없이 혼자서요. 가끔 철수가 쓰던 방을 들여다봐요. 철수가 늘 입던 작업복이 아직도 거기 걸려 있어요. 철수가 아침에 쓰던 세면도구도 그대로 있고요.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철수만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철수야, 엄마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비 온다는데 오늘은 쉬어라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안전하지 않은 곳에 너를 보낸 사람들한테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엄마 자신에게 화가 나. 철수야, 내가 마지막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 엄마 생각했을까. 엄마도 보고 싶었을까.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 없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할까.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너와 같은 아들을 잃는 어머니가 더 이상 없도록 끝까지 싸울 거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현장에 정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도록, 비가 오면 정말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계속 요구할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게 너를 떠나보낸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철수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렴. 엄마가 너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더 이상 매일 오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어머니들이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평생 사랑한다.